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어 하셨던 김진애 전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왜 목소리를 일부러 더 올리시는 것 같아요? 네, 아유, 그러니까 의원님 뵈니까 네. 기분이 좋아서. 아니요, 제가 하는 게 저도 뭐 요새 네. 또 여러 가지 에너지를 올려드리려고 아. 이것저것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예. 여기도 오늘 뭐 여러분들한테 좀 기운을 드리려고. 그러니까요. 어저께 또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제가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하는데. 자, 의원님 오셨는데 네. 저희가 이 대선 때 뵀던 거랑 또 지금 뵈니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좀 가슴이 많이 아프신 상황에서도 의원님이 쫙 들어오시니까 약간 봄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요? 오늘 옷을 따뜻한, 좀 그러니까요. 송거는 꾸몄는데 나는 네. 새파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좀 가벼워진 옷차림 이것도 좀 느껴지고, 오늘 의원님과 함께 대선 평가도 좀 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나 생각이나 마음가짐 이런 것도 얘기해보고 또 현안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다양하게 말씀을 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대선 평가부터 그래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제 뭐 제일 좋은 건 우리 편에서 좋은 거는 네, 아니 뭐 나쁜 거부터 나쁜 얘기해야죠. 거부터. 0.7% 24만 7,077표 차로 네, 너무 아깝게 졌다. 이거는 뭐 굉장히 뭐 나쁜 거이자 좋은 거지요. 나쁜 거이자 좋은 거다. 그러니까 네.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뭐 좋은 거는 굉장히 큰 정치인을 우리가 얻었다. 그리고 그거를 이재명 후보가 선거 기간 뭐 이재명은 워낙부터 성장하는 인간 아닙니까? 근데 이제 특히 선거 기간 동안에 네, 굉장히 더 성장하는 걸 어. 보이고 특히 마지막에 네, 마지막 선거 유세 날 그리고 선거 날에 승복 선언하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워딩들 저는 뭐 특히 좋았던 거는 그 끝나면서 네. 뭐 윤석열 후보 또 다른 후보들 모든 지지자들 고생 많이 하셨다 수고 많으셨다 뭐 이런 네. 얘기하는 게 굉장히 정말 그거 좋더라고요. 그리고 승복 선언도 아주 짧지만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프레지덴셜하다고 영어로 표현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몇 번에 뭐 계속해서 프레지덴셜하다 왜냐하면 그 토론회에서도 네. 정말 뭐 네거티브가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되 본인은 네거티브 전혀 안 하잖아요. 그리고 통합과 화합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정치 네. 교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프레지덴셜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께서도 4년 전과는 굉장히 다르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정말 기대된다라고 기대된다. 해서 그랬는데 큰 인물을 얻었으나 이걸 써먹지 못해서 너무하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거 걱정은 드는 거죠. 네. 국민이 정확히 반반으로 나뉜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반반으로 나뉘는데 사실은 우리 편이 좀 더 48%. 많죠. 진보 진영이 심상정 표까지 합치면 그럼 우리가 50% 과반을 넘죠. 넘은 거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그 반으로 나눠 이게 너무 정말 두 국가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제가 굉장히 한 가지 저도 많이 정말 왜냐하면 며칠 동안은 뭐 잠도 잘 못 자고 막 힘들고 막 그러지 않아요. 지금 그러다가도 다들 그러세요. 그러다가도 저희가 지난번 대선은 촛불 대선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대선은 마지막에 불꽃이 활활 타올랐죠. 그래서 저는 불꽃이 지난번에 촛불을 얻었다면 네. 이번에는 불꽃을 얻었다. 그게 꼭 박지현 지금 비대위원장 덕분만이 아니라 네. 사실은 2030 젊은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사실은 평소에 많이 드러내지를 않다가 네. 이번에 마지막에 그게 결집이 되고 자신들의 생각을 드러내고 그리고 네. 혐오와 갈등 조장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고 그리고 네. 이제 끝나고 나서도 지금 이제 민주당에 입당을 당원들이, 하면서 네, 많이 들었어요. 이런 거를 표현해 주는 게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를 제가 지금 한 5가지 얘기했나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불꽃을 촛불 플러스 이제는 불꽃을 얻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굉장히 이제 횃불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저기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뭐 아쉬운 점도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쉬운 그러니까 점. 이랬었더라면 그러니까 아. 만약 얘기하면 특히 불꽃 덕분에 네. 그리고 안철수의 기괴한 단일화 때문에 네. 3차 토론회에 둘이 다 빨간 넥타이 메고 완전히 국민 기만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새벽에 그런 식으로 한 거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가 굉장히 달아올랐잖아요. 네. 그거하고 불꽃의 등장, 이 부분이 저는 맞물려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에게 이제 역풍을 굉장히 우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풍 때문에 사실은 사전 투표를 바로 전날이었으니까 네. 사전 투표에 호남 쪽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음. 또 호남 쪽에 안철수 쪽을 지지하던 제가 한 10에서 15%는 그쪽에 항상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쪽이 분노에 투표를 했고 그렇죠. 근데 그거 덕분에 또 한쪽에서는 또 본 음. 투표 때는 영남 쪽에서 또 많이 했을 테고 네. 뭐 이런 거는 있는데요. 근데 2030 여성들 특히 불꽃의 힘이 네. 저는 2, 3일만 있었으면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추세로 이틀만 보면- 부족하다. 이틀만. 이틀. 그러니까 그때가 6일이거든요. 그렇죠. 6일인데 6일에서 한 이틀 정도만 더 있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아쉬운 아쉽다. 점을 이제 아쉬운 아이고. 점을 얘기를 하면 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선대위의 선거 전략에 몇 개가 미싱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했지만 네. 제가 그 선거 한 달 전부터 여성 표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이걸 잡아야 말씀하셨어요.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그걸 가지고 특별 프로그램 만듭시다 했는데 여기서도 안 받아들여줬거든. 딴 데서도 잘 안 받아들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여성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 가장 나쁜 점이 뭐냐면 바로 그 갈라치기와 혐오 때문에 네. 여성 아젠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한 주저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나쁜 거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조금 더 미리부터 얘기를 했었으면 더군다나 그 박지원 위원장은 네. 한 42일 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처음부터 좀 모빌라이즈를 훨씬 더 빨리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역시 제 개인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남성 편향적인 솔직히 언론이나 유튜버들 이것도 뭐 상당히 좀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뭐 지금이나마 이른바 여성 아젠다가 혐오와 갈등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네. 갈라치가 안 된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는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초기부터 조금 더 스탠스를 명확히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뭐 그 점도 있죠. 그러니까 스탠스를 조금만 더 일찍 잡았어야 되는 게 딱 저는 세 가지라고 그럼 뭐 봤어요. 선거 그게 전략. 선거 전략에 예. 여성 아젠다, 그러니까 저쪽 여성 아젠다와 더불어서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저 부분에 대해서 네. 굉장히 처음부터 치고 나갔어야 된다는 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윤석열 후보의 뭐 토론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공약들에서 그다음에 거리에서 하는 연설에서 그게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네거티브. 굉장히 강하게 좀 처음에 그걸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혐오와 갈등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이걸 나라를 쪼개놓는 일인지 네. 그거 하나가 그래서 있고. 마지막에도 통합과 화합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조금 그게 템포가 늦었다. 아.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바로 정치 교체에 대한 건데요. 정치 거기서도 교체. 통합과 화합 얘기가 거기서부터 나왔는데 그렇죠. 근데 이 점에서는 이거는 선대위 쪽 민주당 쪽에서 더 반성을 해야 될 일이죠. 사실은. 그래요. 왜냐하면 전략. 그 선대위의 전략으로 좀 더 일찍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정치 교체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여러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얘기가 나온 게 한 40일 전 정도거든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는데 근데 후속타가 없었어요. 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 송영길 대표만 자기 중선부 저기 출마 하겠다. 얘기하고 우상호 저 서울시장 총괄선대위원장 뭐 이거 얘기만 했지. 아, 예. 그 다음에 후속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바로 후속이 바로 얘기하는 개헌에 관련된 거, 또 4년제 연임제에 관련된 거, 다당제에 다당제. 관련된 거, 아하. 그다음에 비례위선 이게 불과 한 9일 전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한 달 전에 나와서 이슈를 끌어갔어야 됐어요. 빨리 나오고 그다음에 후속타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슈를 끌어갔어야 끌어가는 되는데. 게 그래서 그거를 그게 좀 아쉬웠다. 그 점에서 많이 아쉬웠어요. 저는 그게 많이 아쉬운 게 저도 뭐 선대위에 마지막에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쉬운 거 중에 하나가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님이 네. 너무 늦게 합류하셨던 것도 참 왜냐하면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님은 상당히 그렇죠.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분이고 추진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거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그래서 그 점이 아쉬웠고요. 아쉽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또 번째는? 아젠다로 아쉬웠던 거는 네. 이른바 우리가 기득권 카르텔이 다시 돌아왔을 때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하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저쪽에서의 네. 전략이 대장동이니 뭐 법카 문제니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흠집을 내는 거에 약간 위축이 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도 선대위 차원에서 뭐 후보도 그랬죠. 그러니까 그 부분의 문제점, 지금도 50억 문제, 그다음에 네. 검찰공화국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거를 훨씬 더 일관되게 거대 담론으로 끌고 갔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이렇게 되면 양극화나 이런 거가 더 문제가 되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거대 담론으로 끌고 갔어야 되는데 아하. 저는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가령 소확행 공약 굉장히 히트친 것도 많고 또 유능한 경제 대통령도 뭐 히트쳤고 많이 그랬지만 네. 이것도 선대위의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강한 아젠다를 내는 거에 대해서 약간 주저하는 게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바깥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이제 여기저기 막 얘기하고 그러지만 아니 마지막 결정해서 하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선대위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그런 그런 점에 부분. 그 점이 왜냐하면 저는 마지막에는 그거에 대해서 소구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올라간 게 저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하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자, 이른바 법대 네. 윤석열 플러스 의대 여기도 카르텔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안철수 나름대로는 저 가족이 던 데가 저렇게 합쳐가지고 뭔가를 할 때는 무슨 양압이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훨씬 더 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아쉬웠고 그다음에 정치 교체에 대한 거는 이거예요.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과 미움은 그게 없었다고 생각하면은 아무도 아니잖아요. 정의당만 그랬겠습니까? 네. 뭐 우리 내부에서도 저도 열린민주당 출신으로서 여러 가지 비판도 하고 많이 그랬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기에 끌어놨으면 가령 김동연 후보하고의 뭐 후보의 폭이라든가 아니면 정의당하고의 또 연대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더 일찍 끌어낼 수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이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민주당의 글쎄요. 아니 누구를 탓할지 모르죠. 그다음에 여성 표심에 대해서 여성 표심과 사실은 혐오와 갈등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네. 혐오 갈등 선동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대전제거든요. 무슨 여성을 어떻게 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거를 훨씬 더 미리부터 이게 사람들한테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까지 하는 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나중에 선거 결과로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마지막 이준석 타올랐죠. 대표가 네. 세대 포이론이라고 하는 거 같은 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솔직히 어저께 신장식의 신장개에서 얘기했지만 네. 이번 대선처럼 여성 아젠다 또는 평등 아젠다, 그다음에는 화합의 아젠다가 앞에 나오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항상 여성 문제를 뭐 덜 해주고 말고 하다 이거는
성평등이라고 하는 문제, 네. 그다음에 화합의 문제, 갈등 치유의 문제를 항상 앞에다가 항상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저기 네. 그때 후보도 경제 민주화를 왜 냈습니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낸 거 양극화 해소 아니에요. 이런 거 생각했던 그러니까 거죠. 그런 거를 내지를 않는다는 게 이게 완전히 K 트럼프의 등장을 나게끔 한 네. 이런 게 지금 K 트럼프가 여러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그러니까 그거를 훨씬 더 그래서 더 국민들의 국민들에게 바탕에 알리게. 있는 정서. 왜냐하면 저는 그게 상식의 힘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그 상식의 힘에 훨씬 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상식의 힘. 두 번째의 정치 교체에 대한 거는 반성과 미래로 향하는 힘. 네. 그다음 기득권 카르텔에 대한 거는 양극화나 우리의 문제에서 우리한테 무엇이 돌아오는 거, 미래에 대한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이거로 훨씬 더 강하게 아. 끌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 점이 아쉽죠. 아유, 아쉬운 점 세 가지를 꼽아 주셨는데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도 네. 동의를 많이 하실 것 같고 네. 그래도 촛불 플러스 불꽃 얻었다. 그리고 정말 이재명 이 후보 전 후보가 더 성장하는 모습, 또 프레지던셜한 모습을 보고 앞으로 기대되는 또 이제 큰 인물을 얻은 상황까지 왔다. 뭐 써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은 그런 우리의 성과도 있었다라고 네, 시청자분들께 좀 위로도 해주시고 있는데,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대선에 대한 평가, 아쉬운 점, 생각을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